자, 이번 교재 강의는 253페이지죠.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시험에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라고 할게요. 건물보다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FM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병한테 이전 등기해 주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왜 유효한지 이유를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에게 처벌이 따르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왜 을이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죠. 따라서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도 아니다. 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유효하고,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와 같은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도 않으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항상 유효하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했어요. 자, 언제냐면 토지거래하고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복습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은 뭐냐면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원칙은 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은 을을 대위에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병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는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병은 갑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을을 대의하지도 않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여기서 전원의 합의에서 누구의 동의가 가장 필수적이냐면 갑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자, 254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자, 풀어볼게요. 31회 작년도 문제네요. X 토지를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라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문제에서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전원이 합의했다면 겁은 가게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아직 소멸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FM은 병은 을의 대회에서 이전 등기를 여전히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물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효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겠죠. 5번 만약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존재되는 거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의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우측의 답은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번 무효등기의 유용이 나오죠. 자, 유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 다시 쓴다는 거예요. 자,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될 수도 없고요.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그 효과가 과거로 뭐 되지는 않습니까? 소급되지도 않고요. 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줘서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죠. 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매수인이 이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을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만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소유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조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조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요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런 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죠?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을의 권리가 비록 채권적 충고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줘서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느냐?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의뢰등기청구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아까 푼 문제에서 의뢰 병에게 팔고 인도해 주더라도 의뢰등기청구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서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래도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되는 거죠? 갑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이유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자, 지가 실컷 팔고 인도해 준 후에 이제 와서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도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요거하고 뭐예요? 아까 문제도 비슷하지만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함께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7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이제가 나오죠. 자, 29회 문제네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이 될 수 없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얄밉죠. 자,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위법한 겁니다. 위법해서 뭐는 받아요? 처벌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잖아요. 따라서 적법한 것은 아니죠. 위법한 거예요. 근데 위법한데 그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유효한 거니까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무효 등기 유용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빼먹었는데 다만 사실이라는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신축했을 때 그 기존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을 설정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됐는데 요 시점이 전세권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정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세한 것은 제가 전세권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4번 미등기 건물이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뭐였죠? 모두 생략 등기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다만 추정은 깨진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했어요. 그러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갑은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을 테니까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농사 짓는 분이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배추밭에다가 배추씨를 뿌려가지고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왔어요. 아직 수확기는 안 된 거죠. 근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를 몽땅 팔래. 이거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고요. 법적으로 뭐죠? 매매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요 배추밭의 배추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려면 매매 법률액이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를 이전해줘야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인데 배추밭의 배추를 등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등기, 부동산의 등기, 동산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 나머지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누가 소유자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뭐 앞에 편말을 붙이든지 현수막을 걸든지 뭐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든지, 다시 말하면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 방법,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추밭의 배추뿐만 아니라 수목의 경우에도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나무면, 수목이면 이 팻말은 1년만 지나도 색이 바라기 시작하는데 수목은 10년, 20년, 30년 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수목에 대해서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법이 있는 거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고요.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명인 방법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다. 만약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명의 방법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뭐로 이해하냐면 공시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 25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일단 물권의 소멸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1. 목적물의 멸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갔네요. 땅이 포락됐네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는 순간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되는 거죠. 2. 소멸시효. 자,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요. 그 기간은 20년인데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용익 물권은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되고요. 3번 물권의 포기. 법률행위인가요? 자, 제가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할 때 꼭 기억하고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뭐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죠. 다시 말하면 물권의 포기는 어차피
단독행위인 거죠. 법률행위.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물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오죠. 최근 들어서는 혼동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혼동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교재도 제가 최대한도로 이해하기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좀 약간 장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나서 교재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해요. 이렇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말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된다는 얘기인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원래는 전세권이었어요. 근데 중복해서 이 사람이 그 건물에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2개 이상의 권리를 갖게 된 거죠. 물론 더 이상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예외도 할 수 있죠. 필요 없다면 소멸되는 것이라면 여전히 필요하다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자, 이 전세권이 있고요.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소멸이 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갑의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을의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기 때문에 갑이 뭐 볼 수 있는 거죠?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보다 후순위 권리,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점유권, 광호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 강호권이 소유권과 혼동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소유권에서 공부할 거고요. 점유권은 지금 당장도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지금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사서예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것이지 제가 소유권이 있다 해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죠.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이나 강호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교재 내용 보시고 판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63페이지에 대페이지를 풀어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갑토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자, 지금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저당권이죠.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된다, 혼동되겠죠. 따라서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A가 1번 저당권이고요. B가 2번 저당권이잖아요. 좀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저당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 비저당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위의 저당권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상권도 A에게, 저당권도 A에게 한 사람에게 기속이 됐어요. 그러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겠죠. 불필요하면 뭐죠? 소멸되는 겁니다.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죠. 자, 이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뭔가요? 지상권이고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저당권이.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뭔가요? 지역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지역권을 소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형적인 문제고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혼동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강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점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